삼장으로 둔갑해서 삼장이 둘이 된 거예요. 손오공이 누굴 쳐야 되나 싶었는데 누굴 쳤는데 이게 가짜면 다행이지만 진짜면 오히려 좋아. 삼장 일행이 이번에는 보림사라는 절에 도착을 합니다. 삼장법사가 의기양양하게 이번에 웬일로 자기가 가서 자구가도 되는지 물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절에 들어가서 주지한테 사정을 설명을 하는데 주지가 아이 됐대, 재워줄 빵도 없고 음식도 없어. 그러니까 삼장이 잠자리나 음식이 좋은 게 아니어도 된다고 하지만 주지가 됐다, 맞기 싫으면 나가라고 앞에서 무시하고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삼장이 또 그런 대우받는 거 못 참잖아.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아씨 열받아, 오공이한테 가서 말해버릴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내로남불이지. 손오공이 가서 사람들 좁히고 다니면은 주문해 와서 막 머리 깨버리려고 하더니 자기가 열받으니까 바로 생각나는 제자가 손오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자기가 예전에도 너랑 비슷한 스님들 받아서 하룻밤 재워줬더니 하루만 더 하더니 7, 8년을 머물더라. 그리고 그동안 절에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길 가다가 만나는 너 같은 애들 안 지어준다. 당나라 삼장이건 뭐건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삼장이 거기까지 듣고는 어쩔 수 없다, 터덜터덜 울면서 밖으로 나오죠. 이 다음 장면이 웃겼는데 삼장이 울면서 나오니까 제자들 셋이 우르르 몰려와갖고 마치 우는 동생 달래는 형들처럼 왜 우냐고 물어봐. 손오공이 맞았어? 아니래. 팔개도 누가 때렸어? 삼장이 아니래.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이 그럼 왜 울어? 물어보니까 안에서 막 자기 섭섭했던 거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듣더니 화내면서 아니 누가 우리 삼장이 속상하게 했냐고, 내가 가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근데 삼장이 그러지 말래 울면서. 그러니까 팔개가 삼장을 다독이면서 형님 들어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라. 그래서 손오공이 들어가서 여의봉 막 키웠다 줄였다가 막 넓혔다가 좁게 했다가 막 땅 두드리면서 막 주지스님 어딨냐고 막 다 나오라고, 누가 우리 사부님 속상하게 했냐고 그러면서 사람 4명의 말 한마리잖아요. 우리 자야 되니까 방 1000개 만들어 놓으라고 막 온갖 협박을 다 해가지고 그 절이 또 작은 절은 아니었나. 막 스님이 한 300~400명 정도 되는데 그 스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삼장을 맞이하기 위해 마당에서 대열을 맞춰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삼장이 다시 들어오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서 막 극진히 대접하면서 방으로 안내를 하죠. 그래서 가보니까 완전 스위트룸이야. 룸 서비스 엄청 좋아. 거의 뭐 국가 원수급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삼장이 방에서 시중 드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제 잘 거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간대. 자리 잡고 누우시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 막 덜덜덜 떨면서 손오공 눈치 보면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삼장이 으짜 편하다 이러면서 들어 누우면서 손오공한테 오공아 이러면 좀 곤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꼴사 나와가지고 진짜 아니 싫었으면은 여의봉 휘두르면서 들어가는데 긴 고주를 외워서라도 말렸어야지. 사실은 깽판 치는 거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잠이 드는데 유독 그날따라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바람이 불고 막 으스스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삼장 꿈에 어떤 사람이 물이 뚝뚝 흐를 정도로 잔뜩 젖어서 나타나게 돼요. 자기는 여기 보림사 근처 오개국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갑자기 장르가 명탐정 코난이 되는 거죠. 오개국이 5년 전에 가뭄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기우제도 지내보고 온갖 수를 써서도 안 됐대. 근데 전진도사라는 양반이 찾아와서 비를 내리게 하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이 양반이 너무 용하길래 그날 이후로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3년 전 어느 날 궁궐 뒤에 정원을 같이 거닐다가 이 자식이 나를 확 밀어가지고 우물에 밀어서 빠뜨려 죽였다. 그리고는 나로 변신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개국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우물이 있는 정원은 출입 봉쇄를 하고 우물엔 덮개도 덮어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왕비랑 못 만나게 괜히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가 정체가 들킬까봐 걱정됐나봐요. 이런 나쁜 놈한테 내 나라를 뺏겼다. 너무 속상하다. 나의 원한을 좀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장이 듣더니 전하 참으로 나약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아니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저승에 가서 소송을 걸든지 해야지 어찌 이렇게 이승을 돌아다니시냐고. 삼장이 또 티인가봐. 왕이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 도사 신통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승하고 저승의 관리들하고도 친하고 용왕들이랑도 친하고 저승의 왕들이랑도 막 배다른 형제. 얘네도 가족관계가 참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럼에도 내가 스님을 찾아온 이유는 멀리서 보니까 온갖 수호신들이 지켜주고 있고 제자들도 대단한 제자들이 있다길래 이렇게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다. 삼장이 꿈에서 거기까지 듣다가 사정은 딱 하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들이 조만간 사냥을 나온다고 성 밖으로 나올 거다. 그때 걔한테 접근해서 내가 해준 얘기를 하면 될 거고 혹시나 걔가 못 믿으면은 백옥규라고 왕이 일할 때 들고 있는 건데 이거 찾아보니까 어디서 뭐 팔찌 같은 거라고 그러고 어디서 뭐 구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줄 테니까 이거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그러면서
사라지죠. 삼장이 잠깐 이러면서 잠에서 깨는데 자기가 또 신기한 거 봤으니까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팔개가 개꿈 꾼 거 가지고 잠자는 사람 깨우냐고 핀잔을 주고 삼장은 야 아니야 사실이야 가만히 있어 봐봐. 그 왕이 보물을 주고 간댔는데.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숙소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 보물이 있는 거야. 진짜였네 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고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일단 손오공이 털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물을 넣어두고 삼장한테 주면서 계획을 설명을 해주죠. 보림사에서 삼장은 금랑가사를 입고 상자 뚜껑은 살짝 열어두고 대기를 타고 있는다. 손오공은 토끼로 변신해서 사냥 나온 5개국 왕의 아들 태자죠. 태자를 보림사까지 유인한 다음에 삼장을 만나게 한다. 어떻게 유인하냐면은 태자가 쏜 화살을 맞는 척해서 비틀거리다가 태자가 잡으러 오면 도망치고 좀 멀어지면 화살 맞는 척해서 비틀거리다가 또 도망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림사까지 유인을 하고 뚜껑이 살짝 열린 상자로 슉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1단계. 그리고 태자가 오면은 손오공이 나와서 먼저 설명하다가 그걸 못 믿는 것 같으면 보물을 보여줘서 태자를 설득하는 거 2단계. 요렇게가 손오공의 계획입니다. 다음날 태자가 궁궐 밖으로 나와서 손오공한테 유인당해서 보림사까지 오게 되죠. 절 안에 태자가 와보니까 웬 중이 좋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자기를 계속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자가 열받아서 저 중놈 잡아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삼장이 자기는 당나라에서 온 스님인데 내가 보물을 갖고 있다고. 보물이 상자 안에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맞추는 원숭이가 들어있다. 그리고는 작아진 손오공이 쓱 나와서 태자한테 5개국 왕한테 들은 얘기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막 홍수가 나고 뭐 도사가 왔었는데 사라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자를 혹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왕은 전진도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태자가 듣더니 뭔 소리니? 그럴 법도 하지. 자기네 집에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놈들이 나타나서 너네 아빠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렇구나 이러겠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왕이 준 보물을 보여주는데 그거 도사가 사라지면서 들고 가서 없어졌는데 네가 그 도사구나. 그러면서 병사들한테 야 얘네 당장 둘 다 붙잡아. 그러니까 삼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공아 이거 어떡하냐 말해서 호들갑을 떠니까 손오공이 태자한테 꿈에서 5개국 왕을 만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기를 들은 태자가 반 정도 넘어왔는데 그래도 약간 아리송해.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그러면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길로 엄마한테 가가지고 3년 전에 아빠랑 요즘 아빠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왕비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거 왜 물어보니? 너 3년 만에 와가지고. 그러더니 안 그래도 꿈에 니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억울하다고 막 뭐라 얘기했는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정확히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하고 있었다. 근데 네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다고. 전에는 분명히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정확히 3년 전부터 쌀쌀 맞고 내가 아주 소박 맞은 것처럼 살고 있다고. 태자가 삼장 일행 말이 맞다 라고 확신을 하고서 보림사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죠. 손오공이 일단 돌아가라고 하는데 태자가 돌아갈 수가 없대. 왜냐면은 오늘 사냥하러 간다고 나왔는데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면은 분명히 의심을 살 거다. 나도 쥐도새도 모르게 처분될 것 같다. 손오공이 걱정 말고 근처 토지신들을 불러가지고 사정이 이러니까 날짐승이랑 산짐승들 좀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신들이 손오공 무서워가지고 막 근처에 있는 동물을 막 죄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1000몇 마리 막 갖다 놓는 거야. 태자가 보니까 이 정도까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오공이 누워가지고 곰곰이 다음날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뭔가 퍼즐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장을 깨우죠. 그러니까 삼장이 네 이놈! 왜 안 자고 시끄럽게 구느냐? 그래서 삼장이 자다 깨워가지고 성질 부리면서 일어나요. 사부님 우리가 쳐들어가서 전진도사를 무찌르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다. 지금 있는 왕이 가짜라는 걸 밝혀내려면 진짜 왕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그동안 가짜 왕이 가족이랑 신하들한테 걸리지도 않고 3년 동안 왕 노릇 너무 잘했는데 대뜸 우리가 가서 가짜 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삼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는 얼굴로 손오공한테 물어보니까 손오공이 왕이 빠져 죽었다는 정원에 갔다 오겠다. 팔개랑 갔다 올 건데 분명히 이 돼지가 가기 싫어할 거야. 내가 설득할 텐데 이때 사부님이 끼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맨날 사부님은 팔개 편 아닙니까? 삼장이 자기가 언제 팔개 편 들었냐고 하는데 저희 집도 애가 셋이라 아는데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섭섭한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던 팔개 깨워서 갈 데 있다고 해가지고 가는데 팔개가 싫대. 그래서 겨우겨우 꼬셔서 보물 찾으러 가는 거라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된 정원으로 몰래 들어가서 우물에 도착한 다음에 손오공이 여의봉 잡고 있으면은 내가 너 그 미션 임파서블처럼 내려주겠다고. 그래갖고 팔개가 여의봉 잡고 쭉 내려가죠. 형님 거의 바닥입니다. 그만 내리십시오. 이제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손오공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물에 빠쳐버려요. 이거 지금 뭐한 짓이냐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보물이 물속에 있다.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팔개가 쿵시렁거리면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웬걸 우물에 용궁이 있네. 그래서 용궁에 들어가서 보물 가지러 왔다고 하니까 용왕이 이렇게 쥐꼬리만한 우물 속 용궁에 무슨 보물이 있겠냐. 그건 모르겠고 보물 내놓으라고 하니까 용왕이 혹시 그건가 싶어서 팔개한테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웬 시체가 있는 거야. 시체가 입에 구슬을 물고 누워있어.
이게 무슨 보물이야? 그런 말씀하시래. 이래봬도 5개국 왕의 시체인데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잘 수습해가지고 시체도 상하지 않게 마법 구슬 입에다 넣어두고 보관하고 있었다. 보물 찾으시던데 이거 가지고 가시면은 이게 보물이라고. 5개국 왕 살려내면 왕이 무슨 보물이든 안 주겠냐.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팔개가 싫지만 또 어쩔 수 없어서 시체를 업고 용궁 밖으로 나오는데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니까 용궁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시체를 업고 있고. 그러니까 팔개가 너무 무서워서 시체 내동댕이 치고 우물로 올라와서 형님 나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위에서 너 빈손이야? 아 용궁에서 무슨 시체 주던데 그거 그냥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그거 가지고 와야 돼. 그거 가지고 와야 우물에서 꺼내줄 거야. 두고 보자 이면서 이 못된 원숭이는 온갖 욕을 해대면서 다시 물속으로 돌아와서 시체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공이랑 팔개가 보림사로 돌아와서 왕의 시체를 두고 사오정이랑 삼장이랑 같이 둘러왔는데 삼장이 갑자기 눈물을 흘려. 왕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팔개가 사부님 무슨 걱정하시냐고. 우리한테는 손오공 형님 있지 않냐고. 분명히 살려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삼장이 진짜냐고. 야 오공 어서 살려내라. 근데 손오공이 죽어갖고 3년이 지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살려내요. 그런데 저 팔개가 삼장한테 귓속말로 와가지고 저 뻥이야. 저거 할 줄 알면서 못한다고 그런 거니까 그 긴고주 외워가지고 몸 좀 아파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삼장이 또 만만한 게 손오공 아니겠어요. 긴고주 외워갖고 손오공이 막 아파서 뒹굴거리고 사부님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너 할 줄 알면서 못한다 그런 거지. 손오공이 아파하면서 막 해보겠대. 일단 저승에 가서 영혼이 있나 없나부터 봐야 된다고. 거기부터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팔개가 삼장한테 가가지고 저것도 뻥이라고. 저승 안 가고도 하는 방법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팔개 이 자식은 어디 뭐 나무 꼬챙이 같은 데 매달아고 장작불 위에 올라가 봐야 정신 차리려나. 저승에 안 가도 살릴 수 있다고 내가 전에 하는 얘기 들었다. 그래가지고 삼장이 또 긴고주를 외우고 손오공이 알겠다고 내가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저승 안 가고서 여기서 살려내겠다 해가지고 겨우 멈추고 저 팔개한테 눈으로 레이저 발사 한번 하고 천계에 있는 태상노군한테로 갑니다. 태상노군 집에 도착한 손오공이 일단 큰절을 올리죠. 이 자식이 뭔 꿍꿍이로 온 거야? 태상노군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선단을 만들고 있는 동자들한테 야 도둑놈 왔으니까 조심해 얘들아. 이러고서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 손오공이 사정을 설명하더니 사람 살려야 되니까 구전 환혼단이라고 그 사람 살리는 약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1000알만 달래. 그러니까 태상노군이 야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도둑질을 안 한다던 양아치가 돼서 왔다고. 야 누구 흙 파먹고 사냐? 이거 하나만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무슨 1000알이야. 그러니까 손오공이 1000알 아까우시면은 100알만 달래. 그러니까 싫대. 그럼 10알 그것도 싫대. 그러니까 손오공이 빈정상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가져갈게요. 그러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 난리치던 거 생각나가지고 알았어 하나 줄게. 그러니까 손오공이 째째하게 왜 이러시.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없대. 그러니까 손오공이 알았다고 해서 입에다가 딱 집어넣죠. 그러니까 태상노군이 이 자식 이거 보라고. 그걸 네가 왜 막아. 얘들아 이거 봤어. 이 자식이 또 날 속였다. 그러면서 막 손오공 멱살을 붙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걱정 마시라고. 자기는 입 아래에 주머니가 있어서 괜찮다고. 이거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진정시키고 다시 보림사로 옵니다. 태상노군이 아마 그 손오공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구전환혼단을 왕의 입에다 넣고 기다리는데 몸속에서 막 부글부글 소리는 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입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니까 왕이 눈을 다시 뜨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 배터리 방전됐을 때 차끼리 연결해갖고 점프 뛰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왕도 살렸겠다. 이제 그 도산지 요긴지를 무찔러야 되잖아요. 다음날 일찍 왕한테 누추한 옷을 입혀서 삼장 일행인 것처럼 꾸민 다음에 궁궐로 가게 됩니다. 병사한테는 여권에 도장 받으러 왔다고 왕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가짜 왕한테 가게 되죠. 가는 길에 멋진 궁궐이랑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왕이 억울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손오공이 정신 차려. 지금 울면 안 돼. 지금 들키면 안 되고 되찾아 줄 테니까 그만 울어요. 삼장이 안 우니까 왕이 우는 거죠. 누구 한 명은 울어야지. 가짜 왕 앞에 가서 통행증에 도장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데 일부러 좀 건방져 보이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짜 왕이 너네 뭔데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 건방진데? 손오공이 우리가 온 당나라는 엄청 큰 나라고 너네는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가 뭘 얼마나 수그리고 들어가냐고. 오히려 너네가 우리한테 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 왕이 열받아가지고 병사들한테 건방지 야 쟤네 붙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병사들이 우르르르 몰려오는데 손오공이 따한! 도술로 못 움직이게 막아버리고 그걸 본 가짜 왕이 삼장 일행을 직접 상대하려고 오는데 태자가 왕을 막으면서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나라 엄청 센 나라예요.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붙잡고 조사하면서 벌 줄 거 벌 주고 용서해 줄 거 용서해 주자. 그러니까 가짜 왕이 그러면은 내가 직접 신문할 거야. 다 데리고 와. 삼장이랑한테 이야기를 쭉 듣던 가짜 왕이 삼장이랑 제자 3명 오케이. 그러면 저기 저 거렁뱅이 영감 누구냐? 물어보는데 진짜 왕이 그걸 듣고는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떠니까 손오공이 걱정 말고 내가 대신 대답해 주겠다. 이 영감님은 벙어리의 귀머거리라서 자기가 대신 대답하겠다 하면서 5개국 왕한테 들은 5개국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짜왕이 듣다가 놀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도망쳐 버리게 되고 저 도사를 쫓아가자는 8개의 말에 손오공이 아니다. 지금은 태자랑 왕비가 왕을 만나게 해주는 게 먼저다 라고 해가지고 셋이 만나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해준 다음에 손오공이 요괴를 쫓아가게 됩니다. 요괴는 손오공이 쫓아오는 걸 보고서 맞다이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궁궐로 도망쳐서 삼장으로 둔갑해서 삼장이 둘이 된 거예요. 손오공이 누굴 쳐야 되나 싶었는데 누굴 쳤는데 이게 가짜면 다행이지만 진짜면 오히려 좋아. 그런 거 아니고 아무튼 둘 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손오공이 삼장 지켜주는 수호신들한테 물어봤는데 걔네들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데 팔개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형님도 아직 멀었군요. 그거 있잖아요. 손오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김고주 그거 외우면 좀 아프긴 해도 누가 진짜 사부님인지 알지 않겠냐. 그거 석가열애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사부님 셋만 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네. 그래서 두 삼장한테 긴고주를 외우게 하고 립싱크만 하는 삼장을 찾아서 후려치려고 하는데 요괴가 도망치죠. 팔개랑 사오정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요괴랑 싸우게 됩니다. 손오공이 보고는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 대 빡 후려치면은 한 방에 저승으로 가겠지 싶어가지고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잠깐! 그러더니 문수보살이 나타나요. 이 문수보살이 나타나더니 쟤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거울로 비추니까 요괴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정체는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던 사자였다. 아주 험한 걸 타고 다니나 봐요. 그러면서 문수보살이 요괴한테 어허 안돼 돌아와 이러니까 요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문수보살은 사자를 올라타고 집으로 슝 가버리더라.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은 삼장을 만난 다음에 짐을 챙겨서 5개국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간단한 근황,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 3월부터 8월까지. 이제 제 나이도 40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애들은 커가고 일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3월부터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일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조금 더 규칙적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육아휴직 한다고. 그러니까 첫째가 아빠 왜 쉬냐? 그래서 너네랑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쉬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집 돈은 어떡하냐? 생활비 어떡하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다. 그걸로 아빠가 벌던 것보다는 적은데 그걸 어떻게든 뭐 지지고 볶고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 자식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빠 안 쉬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왜 맨날 쉬라고 일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왜 쉬지 말라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차피 평일에는 자기들이 학교를 가고 방과후랑 태권도 가면은 못 만나는데 아빠가 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리고 3월에 얘 생일이거든요. 자기 생일날 회전초밥집 가고 싶은데 회전초밥집 못 갈까봐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회사 다녔어도 못 가. 저번에 제가 뭐 애들이 얼마나 먹겠어 그래가지고 저기 회전초밥집 가텐스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18만 원이 나왔어. 18만 원이. 미취학 한 명에 초등학생 2명 어른 2명 아내랑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런데 18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엄청 먹어요. 특히 그 소고기 초밥 있잖아요. 토치로 이렇게 위에 살짝 구워주는 거. 그게 한 접시에 순댓국 한 그릇 가격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오는 족족 집어먹어. 나오는 족족.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국밥이 한 그릇, 국밥이 2그릇. 그날 이후로 회전 초밥집 안 갑니다. 무조건 코스트코 초밥 세트 이런 거 먹어야 돼. 근데 그런 얘기를 첫째랑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둘째도 5월이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내 생일날 선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심각해지더라고. 그래서 생일 때는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팀원들의 불안을 다독여줬죠. 아무튼 뭐 육아휴직을 했다. 원래 이런저런 얘기하는 채널인데 요즘 너무 봉신연이의 서유기의 책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근황도 전해봤습니다.